우리는 맛있는 식사 후에 오는 죄책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먹었을 때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과 체력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언론은 칼로리 과잉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최악의 식습관의 모습은 어떠한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10만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은 할까요? 아시다시피 농담 없이 진지하게 한다는 건 저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 질문만큼은 주저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10만 칼로리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핫버지 썬데 아이스크림 164개는 어떠세요? 더 나쁜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칼로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단위입니다. 로켓 연료가 로켓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람은 음식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음식에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문자 C로 나타내는 1칼은 보통 1kcal를 의미하는데 이는 1000칼로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만 칼로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5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소모량은 신체 크기와 신진대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7.6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끓이고도 남는 에너지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우리의 몸에서 가장 굶주려 있는 기관인 뇌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20칼로리를 혼자서 사용합니다. 시험이 내일인데 몇 달 동안 배웠던 걸 전부 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학생들이 항상 그렇게 굶주려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개인 편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하루에 2,500칼로리를 섭취하면 현재와 같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우리의 몸이 균형을 맞추거든요. 우리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적당히 배부르다고 느끼게 하죠. 자, 그럼 이 수치를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에 해당하는 10만 칼로리와 비교해 봅시다. 그만큼 먹는다는 상상을 하자니 벌써부터 힘드네요. 10만 칼로리는 우유 159리터에 대한 에너지 값입니다. 욕조를 우유로 가득 채울 수도 있는 양이죠. 페퍼로니 피자의 경우 지름 30.5m짜리 피자 한 판입니다. 또는 햄버거의 경우 적당한 크기의 치즈버거 300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미래로 빨리 먹기 대회 챔피언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빨리 먹기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수천 칼로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전하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가하는데 이를 위해 때로는 아주 먼 거리도 여행하죠. 일부 우승자들은 자신들이 한 대회에서 다른 대회로 이동하기 전까지 최대 20만 칼로리까지 섭취해봤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7월 한 우승자는 23cm짜리 피자를 19판 하고도 4분의 1판을 10분 만에 먹어치우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핫도그 74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록을 보유 중인 남성은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에서 11번이나 우승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이 한 끼 식사로 최대 2만 칼로리까지 먹어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우리의 목표를 5분의 1밖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가 10만 칼로리를 섭취하긴 했지만 이는 4번의 대회에서 먹은 칼로리를 전부 다 합친 양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네요. 한 번에 10만 칼로리를 먹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먹기 대회 참가자들의 몸집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고정관념이 곧 깨지게 될 테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수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일생을 보내지만 그들은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빈약한 식사를 하며 체육관에서 격한 운동을 하는데 할애합니다.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나 보네요.
대회 참가자들이 위장을 늘리기 위해 하는 훈련으로는 수리터에 물 마시기, 한 자리에서 수박 여러 개 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음식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위는 물이 3.8리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들어간다 라는 법칙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순 있겠지만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수분 중독은 실제로 있으나 그것을 겪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햄버거나 핫도그로 만들어진 산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빨리 먹기 대회 수준인 10,000칼로리 이상에 가까운 식사조차 굉장히 위험하며 훈련된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선천적으로 여성들보다 많이 먹을 수 있고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한 달치 식비를 보면 아실 거예요. 아이고. 사람의 몸무게와 키를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훈련 중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선수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근육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식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총 28개의 메달 중에서 2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많은 부문에서 기록을 보유 중인 미국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놀라운 분야에서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는 올림픽 스케일의 대식가입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펠프스는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12,000칼로리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달걀 프라이 3개, 채소가 잔뜩 들어간 토스트, 계란이 5개 들어간 오믈렛, 프렌치 토스트 3개, 그리츠 1그릇, 그리고 커피 2잔을 아침 식사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로는 파스타 450g 정도의 커다란 샌드위치 2개를 먹었으며 저녁 또한 거하게 먹는데 피자 한 판 외에도 그 밖의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펠프스는 자신에게 먹고 자고 수영할 시간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펠프스는 먹은 것을 전부 다 태우기 위해 하루에 5시간씩 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수영을 그만큼 한다고 해서 그 정도 에너지를 태울 수 없습니다. 펠프스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펠프스가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획득한 수많은 메달이 증명해주듯이 세상에서 펠프스처럼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마이클 펠프스가 특출난 체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펠프스의 신진대사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즉, 펠프스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심지어 수영을 많이 하지 않을 때도 말이죠. 평범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2,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나중을 위해 비축합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쌓아두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쓸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의 몸이 현금을 받지 않으며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공간을 은행으로 쓴다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형태의 모든 에너지 중에서 우리 몸이 연소하거나 근육과 같은 유용한 물질로 재구성할 수 없는 에너지는 나중을 위해 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용되지 않은 3,500칼로리마다 0.45kg의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가상적인 상황 이야기를 해봅시다. 10만 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은 지방 13kg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게 무섭게 들린다면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체지방이 늘어나는 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지방의 10% 정도가 소위 내장지방으로 변하면서 생겨납니다. 내장지방은 내장기관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쪽에서 폐를 압박하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인 사람은 내부 균형, 발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나 정크푸드를 가끔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의 일환입니다. 지방이 조금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몸은 결국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살이 조금 많이 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식사는 뭐였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칼로리를 섭취하러 떠나진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들이 있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